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금융 분석 자료를 보니까요. AI 열풍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무려 250%나 급증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50%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성장 스토리의 진짜 한복판에 있는 5개 핵심 기업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미래 전망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게 이번 저희의 임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회사가 좋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닌가요? 왜 좋은가, 또는 왜 취약한가, 이걸 결정짓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에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요? 네, 똑같이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건물을 직접 소유한 건물주랑 건물을 빌려 쓰는 세입자의 차이는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기에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건물주랑 세입자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AI 개발 플랫폼까지 갖춘 풀옵션 오피스텔 주인이냐, 아니면 그냥 건물만 덜렁 가진 주인이냐, 이런 차이도 있고요. 이 묘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들을 짚어보는 게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 비유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 모든 이야기에 불을 지핀 기업, 어플라이드 디지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적이 그야말로 시장을 뒤흔들었다면서요? 뒤흔들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매출이 250% 성장했는데 250%요? 네, 이게 전부 데이터 센터 호스팅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초에 첫 번째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시장의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은 거죠. 아하.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월가에서는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AI 말은 많은데 그래서 기업들이 진짜로 그 비싼 인프라에 돈을 쏟아 부을까 하는 약간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I 붐이 진짜 실물 경제로 이어질까? 이런 물음표가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실적 발표가 그 물음표를 아주 거대한 느낌표로 바꿔버린 겁니다. 느낌표로요? 수요는 진짜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걸 숫자로 증명해버렸으니까요.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시장이 얼마나 열광했냐면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업계 전체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신호를 보낸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네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이게 단지 일회성 성공은 아니겠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이미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 계약까지 마쳤는데 이것도 짓기도 전에 거의 모든 공간이 예약 판매, 그러니까 매진 상태라고 합니다. 벌써요? 네, 이건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힘든 강력한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그렇군요.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기대를 반영해서 지난 1년 동안 목표 주가를 100% 이상 올려잡았고요. 한마디로 가장 확실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확실한 선두주자가 어플라이드 디지털이라면 혹시 유럽에도 그에 버금가는 추상둥이 같은 기업이 있을까요? 정확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 바로 그 유럽판 어플라이드 디지털로 지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네비우스입니다. 네비우스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아예 한 꼬투리 속의 완두콩이라고 표현할 정도니까요. 한 꼬투리 속의 완두콩이요? 그렇게까지 똑같나요? 네, 둘 다 직접 데이터 센터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심지어 GPU를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서비스형 GPU 사업까지 합니다. 그냥 활동 무대가 각각 미국과 유럽일 뿐이지 사업 전략은 사실상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수준입니다. 잠깐만요. 서비스형 GPU라는 말이 나왔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AI 모델을 개발하려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아주 비싼 반도체, 즉 GPU가 수백, 수천 개씩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걸 개별 회사가 전부 사려면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이 들겠죠. 서비스형 GPU는 그럴 필요 없이 네비우스 같은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 접속해서 필요한 시간만큼만 GPU 성능을 빌려 쓰고 요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클라우드 서버처럼요? 맞습니다. 마치 클라우드 서버를 빌려 쓰는 것처럼요. 일종의 컴퓨팅 파워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하, GPU를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구독하는 개념이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네비우스도 어플라이드 디지털처럼 주가 흐름이나 시장의 평가가 비슷한가요? 거의 판박입니다. 애널리스트들 네비우스에 대해 강력 매수 등급을 부여하면서 연말까지 45%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5%나요? 네. 다만 어플라이드 디지털에 비해 아직 시장에 알려진 정보가 적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성공 가능성은 높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장기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전략 실행 능력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평가받고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라는 건물과 그 안에 플랫폼까지 모두 갖춘, 말하자면 풀옵션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 모든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더군요.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유형의 기업인 코어 사이언티픽, 이 회사를 한번 들여다보죠. 네, 여기서부터 비즈니스 모델의 첫 번째 균열 혹은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코어 사이언티픽도 어플라이드 디지털처럼 데이터 센터를 직접 소유하고 GPU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네. 하지만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어요. 바로 AI 개발을 위한 통합 플랫폼이 없습니다. 플랫폼이 없다. 네, 자료의 비율을 다시 빌리자면 삐까뻔쩍한 오피스텔 건물은 가지고 있는데 입주자들을 위한 컨시어즈 서비스나 피트니스 센터 같은 부대 시설은 전혀 없는 순수 건물주에 가까운 모델이죠. 그냥 텅 빈 공간과 하드웨어로만 불려주는 거군요. 이 회사가 다른 선두 기업들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관련이 깊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작년 말에 있었던 코어위브와의 합병이 무산된 사건이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어위브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당시 시장에서는 플랫폼을 가진 코어위브와 인프라, 즉 건물을 가진 코어 사이언티픽의 결합을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으로 봤거든요. 세입자가 아예 건물을 통째로 사버려서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루는 그런 그림이었죠. 아, 그러니까 코어 위브는 플랫폼은 있지만 건물이 없고 코어 사이언티픽은 건물은 있지만 플랫폼이 없으니 둘이 합치면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완전체가 될 수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완벽한 시나리오가 무산되면서 시장에는 이런 질문이 남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코어 사이언티픽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 동력을 찾을 것인가? 계속해서 순수 건물주로만 남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죠. 그렇군요. 이게 반드시 기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위험 신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M&A를 다시 추진하든 아니면 다체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든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플랫폼이 없는 또 다른 회사를 살펴볼 텐데요. 이 회사는 코어 사이언티픽과는 전혀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친환경이죠. 아이언 리미티드 이야기입니다. 네, 아이언 리미티드도 플랫폼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코어 사이언티픽과 유사한 순수 인프라 제공 모델에 가깝습니다. 네. 하지만 이 회사의 가장 큰 차별점이자 강력한 무기는 바로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100% 친환경 및 재생 가능 에너지로 조달한다는 점입니다. 100% 친환경 에너지요. 그게 그냥 마케팅 구호는 아닐까요? 솔직히 요즘 ESG 경영은 다들 하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를 선택할 때 이게 결정적인 계약 조건이 되기도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확실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생각해 보세요.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렇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자체적으로 매우 엄격한 탄소 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서비스 운영 때문에 환경이 파괴된다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하, 기업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 파트너를 고를 때 재생 가능 에너지로 운영되는가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언 리미티드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공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사들의 필요를 정확히 충족시켜주는 거군요. 결국 AI라는 거대한 파도 덕분에 시장 전체가 커지고 있으니 코어 사이언티픽이나 아이언 리미티드처럼 약간은 덜 완성된 모델을 가진 기업들도 충분히 성장할 공간이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상황을 나쁜 사과와 좋은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사과와 더 좋은 사과의 문제라고 비유하는 겁니다. 좋은 사과와 더 좋은 사과. 네. 이 붐의 혜택은 모두가 누리겠지만 관건은 어떤 기업이 가장 큰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느냐 하는 점이죠. 자, 이제 5개 기업 중 마지막, 그리고 이 분석에서 가장 논쟁적인 기업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엔비디아의 총화로 불릴 만큼 유명하고 이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름 중 하나인데 놀랍게도 이 자료에서는 5개 기업 중 가장 취약한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네. 바로 코어위브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건물주와 세입자의 비유가 다시 등장합니다. 아, 또 나오네요. 그게도 끈끈하지만 정작 그 모든 서비스를 돌리는 물리적인 공간은 어플라이드 디지털이나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회사들로부터 빌려 쓰는 세입자 입장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이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센터는 남의 것을 빌려 쓴다는 게 이게 정말 그렇게 큰 약점인가요? 평소에는 오히려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자산 경량화 모델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이 분석의 역설적인 핵심입니다. 평상시, 즉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시장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자산을 가볍게 가져가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죠. 네. 하지만 지금처럼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골드러시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골드러시 상황에서는 제가 아는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이 상황을 인기 콘서트 티켓팅에 비유하더라고요. 앞줄 좋은 자리는 이미 다 팔렸고 지금은 웃돈을 주고도 뒷자리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 공간이 바로 그 앞줄 자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월세를 계속 올리거나 아예 방을 빼라고 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 거군요. 그보다 더 심각하죠. 추가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빌릴 공간 자체가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상업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 수급 불균형이 오히려 코어위브에게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코어위브도 이 문제를 알고 이제 와서 자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부랴부랴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고스란히 떠안는 격입니다. 후발주자의 불리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냥 돈 들여서 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단순히 건물 하나 올리는 게 아닙니다.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부터 그 엄청난 전기를 끌어올 전력망 연결 허가를 받고 수만 개의 서버에서 나오는 열을 식힐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보통 수년이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네, 복잡하겠네요. 그런데 지금처럼 모두가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달려들 때는 어떨까요? 땅값도 건설비도 인건비도 모두 천정부지로 솟구치겠죠.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선두주자들보다 훨씬 불리한 게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코어위브가 바로 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수요가 폭발하는 이 상황이 오히려 자체 공급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네요. 정말 흥미롭고 역설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플라이드 디지털처럼 수직적으로 완벽히 통합된 풀옵션 건물주부터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순수 건물주, 그리고 코어위브처럼 플랫폼은 강력하지만 정작 세입자의 서름을 겪을 수 있는 기업까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회사들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기, 특히 물리적인 공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는 물리적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 건물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결정적인 경쟁 우위, 일종의 경제적 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요? 네, 자료의 비유처럼 건물주가 되는 것과 세입자가 되는 것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료는 데이터 센터라는 물리적 공간과 그 안에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인프라가 결국 무엇으로 돌아갈까요? 바로 전기입니다. 그렇죠. 전기죠. 아이언 리미티드의 친환경 에너지 전략이 중요한 차별점으로 언급된 것은 어쩌면 훨씬 더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데이터 센터가 완벽하게 구축되고 난 뒤 다음 병목 현상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어쩌면 다음 거대한 투자 기회는 데이터 센터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상상조차 힘든 막대한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바로 전력망과 관련된 기업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